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총리 좋습니다. 때는 다 아시는 거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이 발언은 윤석열의 정체성을 아주 잘 드러낸 발언이었는데요. 이명박 시절이 가장 쿨했다는 그의 대답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무언가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본 모습, 그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그의 이 한마디가 앞으로 나올 모든 수사 결과와 검찰 개혁에 대응하는 윤석열 검찰의 모습이 한눈에 그려졌습니다. 제발 저의 기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의 이 발언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임명자이자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한 셈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 살해한 MB 시절이 더 좋았다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끔찍한 모욕일 겁니다. 의도했건 안 했던 간에 그의 이 발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좌충수가 될 듯합니다. 또 이런 그의 인식은 적어도 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정무 감각이 없음을 입증했고, 더 나아가 시대정신이나 검찰개혁의 당위성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임을 드러내 보였는데요. MB 때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추악함과 악랄한 그런 검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명수사, 표적수사로 정치검찰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줬던 시기였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네르바 사건, KBS 정연주 사장 사건, MBC PD 수첩 사건 등 MB 정권의 정치검찰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등 정치검찰의 횡포가 극에 달았던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 모두 재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런 암울했던 시절의 추억을 제일 쿨하다고 말하는 그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그를 MB의 검찰로 기억하는가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검사 인생 중 가장 일하기 좋았던 시기로 이명박 정부를 꼽았습니다. 윤 총장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서울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윤 총장은 1999년 당시 경찰 실세인 박모 정보국장을 술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요. 수사권 독립 문제를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된 수사였습니다. 윤 총장은 2002년 부산지검으로 발령난 직후 검사 옷을 벗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법인에 있던 이명재 변호사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1년 만에 다시 검사로 복귀합니다. 곧바로 대검 중수부로 파견된 윤 지청장은 당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대선자금 수사팀의 일원으로 일했는데요. 이후 2005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발령났지만 현대차 비자금 조성 첩보를 들고 2006년 다시 중수부로 화려하게 복귀합니다. 윤 총장이 말한 이명박 정부 때 특수부 시절은 그의 경력상
2009년 1월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등 검찰의 요직을 순탄하게 거친 기간이었습니다. 2012년 6월 대검 중수부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는데요. 윤 총장은 당시 중수 1과장으로 이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가 3년여 동안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수사에 외압이 들어와 수사에도 기소를 못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맞선 게 순환의 시작이었는데요. 2013년 10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한 윤 총장은 공개적으로 댓글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며 대놓고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는 질책을 받았다며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왔던 정의로운 검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직에 충성하고 성공을 지향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하는 그런 검사, 표적이 정해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장을 내왔던 그런 검사였던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회장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옥 중일 때 치료와 수술을 위해 보석 신청을 반대한 것도 그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 검찰을 빼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검찰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윤 총장이 평검사였으면 당시 경험을 회상하며 쿨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직급은 그런 직급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장으로서 국정감사장에 나왔으면 검찰에 추악했던 과거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인데 쿨을 운운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0년 남짓 지난 시절을 쿨했다고 회상하는 걸 보니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 검찰이 민심을 못 얻는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이명박 정권 시절의 검찰에 추악했던 과거사가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정경심 교수를 물론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공소시효가 취급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백지 기소를 했습니다. 저도요, 저축은행 조사를 받을 때 기소를 해놓고 소위 금융감독위원장과 저하고 통화했다는 시점이 국회 방송에 의해서 달라지니까 재판 받다가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러한 것은 과잉 기소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은 다 모든 게 공개될 상황이 아니, 되니까 공개되더라도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드린 저희들이 받은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은 수사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공소장 내용대로 하면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 위조의 시점도 충분했고 더욱이 행사는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수사 문화 관행 중에 첫 기소 이 공소장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정경심 교수는 소환도 안 하고 물론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관계된 의원들은 경찰 수사에 응한 사람도 있지만 안 응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했을 때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또 기소를 할 것이죠. 오늘 이제 수사를 맞춰봐야 지금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희로서는 참 답변 드릴 수도 없고 또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저희들한테 질문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아니 왜 정경주 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는 패스트트랙에 의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경심 교수 얘기하고 왜 그런 결부가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은 만일 앞에 평등한데 패스트트랙 의원 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다 모든 사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나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네. 지금은 수사 중이니까.